안녕하십니까? 국제전략연구소의 김정민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대충 봐도 거의 한 1.5배 정도 더 오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여수장 우중문,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 때 썼던 시를 제목만 살짝 바꿔서 여중공 주석 시진핑이라고 해서 중공의 주석 시진핑에게 주는 시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서 아까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네, 이 시 혹시 예전에 공부하신 적 있나요? 목소리가 작고 보니까 역사 공부 전혀 안 했나 봅니다. 네? 저는 원래 한시를 좋아했습니다. 뭐 한시 좋아했다고 또 짱끼는 개소리 하지 마십시오. 네? 원래 한자를 공부를 많이 해야 철학적 깊이가 생깁니다. 네, 저는 좋은 건 다 흡수해요. 적이고 아군이고 좋다 생각되는 거는 편견 없이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뚱뚱해졌습니다. 네. 저는 안 가려요. 뭐든지 유리한 건 다 먹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 연설을 하기 전에 과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를 한 수 읊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중공 주석 시진핑 들어라. 그쵸? 신체 구천문하고 묘산 궁진이 하니 전승공이고 하니 지적 원운지 해라. 무슨 말이냐? 네가 쓸 수 있는 계책은 하늘에 닿을 만큼 다 썼고 너희가 생각했던 전략 전술은 너무나 오묘하고 기가 막힌 전술을 다 써서 이미 써서 다 해서 아무리 해도 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 알고 꺼져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집회를 이제 두 번째를 하는데 첫 번째 집회가 끝나고 나서 어마어마한 반대, 방해, 공작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 통해서 보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반중 친미 집회를 하는 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좌우 가리지 않고 국공합작으로 저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파 유튜버 중에 반중 친미 외치는 유튜버가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연사로 나오는 사람 정도입니다. 10명 될까 말까 해요. 우리나라의 우파 유튜버가 이것저것 다 합치면 500개입니다. 나머지 99%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에?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이랑 싸운다고 시선이 거기 가 있는 틈을 이용해서 중국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뒤로부터 살살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이 전라도예요. 물론 충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삐까삐까합니다. 1, 2등을 다투고 있어요. 가장 중국의 피해를 많이 받는 전라도와 충청도 사람들, 거기가 소위 좌파들이 가장 많다는 지역인데 그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기 동네가 중국 땅에 넘어가는 건 괜찮은 겁니까? 아니, 일본은요 지금 반일 집회한다고 하고 이제 앞으로 여기 지나갈 겁니다. 이 도로 원래 2개 차선까지 우리가 받았었는데 방일 집회 한다고 얘네들 좌파들이 방해하는 바람에 우리가 양보해주면서 칼이 줄어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기 이렇게 좁게 있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가두리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략하고 있는데도 그 어떤 정치인도 언론인도 이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걸 말하는 게 무슨 큰 죄악시 되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정당은 정치적인 문제, 국가 간의 정치적인 문제는 언급하는 게 아니라고 자꾸 몸살리는 소리 하는데 뻥치지 마십시오. 그럼 왜 반일 집회를 합니까? 네. 반중 집회는 안 되고 반일 집회는 해도 된다는 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 일본은 나라가 아닌가요? 네? 중국은 나라고 일본은 나라가 아니니까 뭐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반중을 하는 게 겁나서 무서워서 아니면 뒤가 캥겨서 안 하는데 이건 좀 매우 비겁한 행위라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을지문덕 시를 이번 집회 테마로 잡은 것은 보구려는 한국의 역사입니다. 네, 한국의 역사인데
잘 들으십시오.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에 강의를 했던 것은 고대사였습니다. 고대사 강의를 할 때 제 강의를 듣고 환호했던 좌파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적어도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의 80%는 좌파였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중국이 침투해 와서 동북공정하는 것에 대해서 왜 찍소리도 안 합니까? 에? 뭐 고구려 한국사라 그러고 막 12,000년의 역사를 가졌다면서요, 우리나라가. 그 역사를 중국이 다 지우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에? 여기에 문재인 정권이 나서가지고 중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데 왜 침묵하냐는 겁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면서요. 에? 예, 왜 그렇게 비겁하게 몸을 빼자는 겁니다. 지금 고구려만 중국의 역사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 2부 토크 콘서트 때 보여드리겠지만은 지금 중국은 백제사도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한국사는 신라 하나예요. 신라 하나. 예? 백제도 중국사입니다. 지금 이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라도 사람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를 못 느끼냐는 겁니다. 아니 일본 애들이 임나 일본 무술만 얘기하면 불신자사라고 머리 깎고 개지랄 떨면서 왜 중국이 백제를 중국 역사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다고 그러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중국 가서 접대백과 헬렐레 하고 뭐가 그렇게 중국이 좋아가지고 중국의 그 불량 양복인지 쥐복인지도 모르는 것들 접대받고 와가지고 중국 음식 맛있다 그러고 저처럼 차라리 안전하게 한국에서 탕수육이나 먹지 중국 가서 자기가 입에 무슨 고기가 들어가지는지도 모르는 그런 음식 먹고 와가지고 이런 놈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고대사를 연구했던 제야사 학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없어요.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한테 어마어마하게 다구리를 당했습니다. 일본이 강력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보통 국가화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현재 현존하는 위협은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하지만 중국은 당장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의 핵미사일을 겨루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핵미사일 겨루고 있습니다. 91년 소비에트 붕괴 이후 한중 수교 맺고 우리나라의 병신 같은 정치인들이 한중 우호협회 만들고 기업인들이랑 중국 애들이랑 할렐레 하면서 술 먹고 처마시고 놀 때 중국은 단 한 발도 우리를 겨냥한 핵미사일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여차하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겨냥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드 배치를 하면 안 되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중국 대사관 있죠? 저거 원래 대만 대사관이었는데 한중 국교 정상화 이후에 대만 쫓아내고 중국이 차지한 겁니다. 저거 어마어마하게 높게 지었죠? 저 불법 건물입니다. 저거 허가 나지 않은 불법 건물인데 왜 서울시장 박원순 친중정치인, 그 다음 문재인 친중 대통령 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까? 여기 미국 대사관 있죠? 미국 대사관이 만약에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개지랄 떨었을 겁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저거?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중국 대사관 저 건물 지을 때 들어갔던 건축자재 중국에서 왔습니다. 이거 아세요 혹시? 중국에서 저 중국 건축 자재가 들어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에 있는 건축 자재로 만든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건축 자재를 갖고 와서 뭘 지었는지 우린 몰라요. 저기다 어떤 비밀 건물을 지었는지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왜 저거 그냥 가만히 방치하죠? 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 그 짓 해봤어요. 난리가 났겠지. 에? 아니 우리나라 좌파들은 맨날 자주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자주의식은 미국에 대한 자주의식은 되는데 중국 앞에서 왜 다대합니까? 에? 아니 민주주의 하려면 자주주의 얘기하려면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제대로. 아니 중국에 대해서는 찌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꼭 미국 앞에서는 까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동에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무서운 걸 많이 봤어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를 몰라요. 중국, 저거는 개새끼입니다. 네? 진짜 무서운 거는 미국이에요. 단 우리를 건들지 않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건들면 어떤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미국이 열받으면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절반 이하로. 제가 예전에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에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미국 교수들이랑도 많이 논쟁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 아프간 인구가 절반이 없어졌어요. 전쟁 나고 나서. 물론 죽인 건 아니에요. 굶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어요. 전쟁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중 전쟁입니다. 무역전쟁 아니에요. 이제는 미국에서는 이걸 3차 세계대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명확하게 우방국과 적대국을 구별하기를 원하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도 병신같은 소리하고, 미국과 중국이 화해를 하면은 우리만 반죽하다가 병신된다는 비겁한 소리 하는 짓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 싸우는 패권 경쟁의 바로 최전선에 있는 국가예요. 이 최전방에 있는 국가는 비극일 수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행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한 나라는 대만, 일본, 한국, 서독 이런 나라들입니다. 다 냉전시대 때 접경지역 국가들이 전부 발전했어요. 이 국가들의 특징은 서방세계를 선택했습니다. 공산주의를 택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서방세계로부터 막대한 경제 지원을 받으면서 그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한국이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네, 이런 나라가 지금 OECD 국가에 가입될 정도로 성공을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노선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옳았기 때문에 받아진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소련을 택했던 국가들,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 어떻게 됐습니까? 동유럽 국가들 다 그지됐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접경 지역에 있다는 것은 비극이기도 하지만 행운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서양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신대륙에 가서 금을 약탈해서 어마어마한 자본을 이루고 산업국가로 성장하던 시기에 우리는 그 타이밍을 놓쳐서 식민지를 당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 포함해서.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비록 서양과 같은 열강 국가가 되진 못했지만은 우리는 그 선택을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 부를 이뤘어요. 여러분, 프랑스나 영국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더 잘 삽니다. 공감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더 잘 살아요. 지금은.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얻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또 한 번 그 선택을 다 강요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선택을 강요당하는 이것은 기분 나쁜 강요는 아닙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선택만 잘하면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이에요. 그 패배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진 좌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 미국 사이에 끼어있는 샌드위치 국가다. 맨날 외세 침략을 당하는 불쌍한 민족이다. 개같은 소리입니다. 예. 우리는 조선을 빼놓고 남이 나라를 쳐들었던 나라예요. 조선을 제외하고는 우린 늘 팽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는 좌파들이 얘기할 때 그럽니다. 일본한테 기술로 채이고 가격으로 중국에 채인다. 다 개소리입니다. 이것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중 전쟁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국 편을 든다면 우리가 중국이 우리를 따라하고 있는 반도체, 가전제품, 스마트폰, 자동차 모두 중국 전자제품 회사 부도내고 우리가 시장을 장악할 수 있어요. 네. 방법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피해의식과 맨날 중간에 껴가지고 쫄린다는 그런 비겁한 말을 하지 마시고 지금 이러한 우리가 최전방에 있을 때
그 전선에서 똑바로 우리가 국기를 들고 전진했을 때 그 과실을 먹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의 혜택은 선봉장이 먹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의 좌파들처럼 여기 경찰들 모이기 시작하네요. 이제 좌파들이 반일 집회하러 올 겁니다. 저런 중국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비겁한 쫄보 같은 좌파들이 아니라 이번 미중 전쟁에서 바로 우리의 태극기를 들고 최전방에 나서서 선봉장이 됐을 때 그 승리를 우리는 받을 것이고 그 열매를 받을 것이니까 절대 기죽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